먼저 중간고사 봤던 거 문제풀이를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대충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답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는 5문제 드렸고요. 그리고 4번 문제는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결국은 정근적 결과 비고 노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세타 등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말은 마스 정리를 적용한 경우와 점화식을 단계별 전개하려는데 마스 정리를 적용할 방법은 없죠. 왜냐면 미수가 1인 로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스 정리가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이런 문제였죠. 이 문제가 1번 T가 배열이 있고 배열에 들어간 게 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는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략 1부터 시작해 가지고 n개까지 있는 n개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들어가는 수는 그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영도 되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된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정수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뭐를 찾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 2번, 3번이었는데 여기가 3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4번에는 뭐 7, 5번에는 뭐 9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t의 이 세 번째 값이 이렇게 되는 걸 찾으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이렇게는 찾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주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는데 이 조건은 이걸 조금 더 고쳐서 이렇게 생긴 조건 하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이번 이제 그 문제 1번에서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빅 5에 요거 이런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하시면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비고라고 하는 걸로 이 그 결과를 산출한 알고리즘 한번 찾아보자. 그러죠. 그래서 만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이름을 find라고 하는 이름으로 줄게요. 그리고 배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1부터 n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n만 써도 되고 아니면 가로만 써도 되고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제일 쉬운 방법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i는 n까지 i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걸 풀어보면 되죠. 첫 번째 배열 i에 있는 거와 i 값이 동일한지에 대한 거를 체크하는 if은 하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리턴하면 끝이죠. 네, 이것도 뭐 가로 안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자, 요게 이 뭐냐면 O of n.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푸는 방법은 요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학습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우리는 로그 2의 n. 미스가 이고 이 반씩 줄어드는 이런 알고리즘은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씩 줄어들어간다는 얘기죠. 공간이 이만큼 있는 t에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시작점, 여기가 n이라고 하는 시작점.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보니까 이거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미드라고 하는 어떤 중간점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안에 이 t에 i는 i가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 안에 또
이렇게 되는 게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 요쪽에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이다라면 이거 다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션 알고리즘이나 뭐 비슷하긴 한데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긴 건 반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 시간에 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사전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L이라고 하는 단어고 여기가 A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Z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영어 사전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여기에 요쯤에 들어간다면 이 뒷부분은 포기하면 되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볼 필요조차 없는 거죠. 만약에 L과 Z 사이에 들어간다면 A부터 L 사이에 있는 걸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검색하는 걸 바이너리 서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반씩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셀렉션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바이너리 서치에 대한 개념을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find to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에 이 t의 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1과 이 그 n이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써도 되겠다. 여기 변수. 자, 그다음에 여기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에 left가 right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left라고 하는 거와 right의 범위 중에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중앙에 해당되는 거 위치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거 찾으려면 왼쪽에 해당되는 좌표값 또는 이제 인덱스 값, 그다음에 오른쪽에 인덱스 값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뭐 하냐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품을 하나 쓰면 되겠죠. t에 미드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 미드라고 하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이퀄 이퀄. 자, 요 조건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가운데 딱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거는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갔든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갔든지.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t에 미드라고 하는 이 중앙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거 값을 푸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떤 값을 찾는데 요 위치 값은 한 10쯤 됐다라고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7을 찾으려고 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다 불필요한 얘기죠. 따라서 이런 조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화이트 값을 갖다가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드 백 1. 그리고 만약에 이 반대되는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레프트 조건만 바꿔주면 되니까 왼쪽은 미드에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쭉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런 조건까지 갔는데도 못 찾았다. 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이렇게 생긴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return 마이너스라고 써도 되겠고 아니면 널이라고 써도 되겠고 그거는 뭐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알고리즘이 이제 그 반씩 쪼개진 알고리즘이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쓰셨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는 안 하더라도 바이너리 서치 형태 이런 개념이 들어갔다면 점수를 충분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엉뚱하게 좀 가정했다라고 한다면 좀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홀수로 되어 있는 리스트하고 짝수로 되어 있는 리스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생긴 거야. 홀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오, 오드 헤드라고 하는 거에서 OH라고 하는 헤드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기가 홀수니까 7로 시작했다라고 가정하고 항상 이 7, 9, 11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죠. 여기 13, 그다음에 여기 17, 21. 뭐 이런 순서대로 갔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짝수로 돼 있는 거니까 2분 헤드다라고 해서 EH라고 하는 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4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하고 그럼 4 다음에 6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짝수만 이렇게 증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다. 여기는 12가 나왔고 여기는 22가 나왔고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자죠. 그랬을 때 이 찾는 알고리즘은 뭐냐면 4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에 4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7이 있으니까 이렇게 7을 가리켜 주게 만들고 그다음에 7 다음에 이 13이 있고 12가 있으니까 12가 조금 더 작죠. 그래서 7 다음엔 12로 그다음에 12 다음엔 13으로 13 다음에는 17로 그다음에 17 다음엔 21 그리고 20일 다음에 여기 22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만들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제 그 원래 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헤드니까 이 TH 전체 토탈 헤드라고 해서 TH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만 이제 그 연결 구조체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이 연결 구조체를 구성하는 걸로. 자, 이거는 그대로 있고 이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 새로 만들어서 4가 들어가고 여기가 뭐냐 H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처음에 보니까 7이 그 다음 값이고 그 다음에는 이 12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이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이 다 답을 맞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한 것만 하고 아래 거는 조금 더 쉬울 테니까 요거에 이 구조체를 포인터 값만 바꾸는 거 가지고 알고리즘을 작성한다면 이런 원리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제가 논리적인 형태가 맞으면 다 답이 맞았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먼저 OH라고 하는 거와 EH라고 하는 걸로 가정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커런트 노드라고 하는 이름의 한번 이런 걸 한번 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헤드에 대한 거를 먼저 커런트 노드에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거를 갖다가 OC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두 번째 OC 이렇게 해서 여기에 커런트 노드다. 그런데 오드 커런트 노드다 해서 OC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해 보죠. 시작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분 헤드라고 하는 거니까 EC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분 커런트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그다음에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게 더 작은 값일 수도 있고 이게 더 작은 값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에서는 이분 헤드 쪽에 해당되는 거 짝수로 되어 있는 리스트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게 제일 작은 걸로 시작됐죠. 근데 거꾸로 이게 만약에 8부터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먼저 시작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크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OC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부분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링크 이제 노드에 대한 모습에 대한 걸 결정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해 보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와 넥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노드는 여기에 데이터 부분이라고 하는 이름과 넥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다. 가정 한번 해보자. 그죠? 노드의 모습이.
그래서 만약에 이 요 커런트 노드에 이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데이터 값과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값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요걸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커런트 노드 이 헤드 노드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이분 노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EC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T 헤드라고 하는 토탈 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주죠. 그래서 TH라고 하는 것도 EC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자, 그다음에 뭐 하냐 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래서 먼저 4가 작으니까 4부터 한 칸 더 이동해가 4하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작으니까 제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요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이 EC라고 하는 걸로 포인트 값이 바뀌죠. 이분 커런트의 포인트가 여기였다가 일로. 따라서 이렇게 이그 OC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게 널이 아니고 또는 이 이분 커런트에 이게 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연결해 주는 방법은 뭐하냐면 크기 가지고 해준다. 크기를 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모드 커런트의 데이터 값과 그 다음에 이분 커런트의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토탈 커런트라고 하는 거에 넥스트 자 이거 시작이죠. 여기다가 이그 EC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요거 다음에 EC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걸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드 커런트의 넥스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자, 뭐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거죠.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고 물론 같을 때도 있는데 같을 수가 없겠죠.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니까. 그래서 그때는 반대로 TC라고 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EC는 EC next 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문이 여기서 닫히면 되겠다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홀수로 돼 있는 리스트의 노드 개수가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짝수로 돼 있는 리스트의 개수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다 끝난 것들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 뒤에 연결해 주는 것만 더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뒤에다가 점점점 그래서 만약에 이 현재 2분 오드 커런트 이게 널이었다. 그리고 이 그 짝수 커런트에 해당되는 게 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뭐냐면 현재 커런트에 이 넥스트에다가는 이 뒤에 것만 쭉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도 뺄게요. DC 넥스트에다가는 OC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쓰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알고리즘 책에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3번 볼게요. 자,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는 이 스택을 두 개를 쓰는 경우인데 공간을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쓰는 거죠. 스택 공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스택이라고 하는 배열이었다. 그래서 여기가 이 0번부터 시작되는 주소고 인덱스 여기가 n-1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스택 0 이렇게. 저희와 같은 경우에 하나는 일로 계속 푸시를 할 거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거를 갖다가 또 하나는 이쪽으로 계속 푸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집어넣은 건 이쪽으로 빼낼 거고 일로 들어갔던 건 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스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스택. 자, 스택 두 개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서 잘라지는데 딱 이걸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이제 이게 스택인데 여기에 이걸 좀 나눠서 스택 1이라고 가정해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스택 2번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스택 1이 조금 크면 요 공간을 조금 늘려서 하고 스택 2가 공간이 적게 쓰면 또 스택 2가 공간이 크면 이거를 중간점을 좀 위로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중간 위치에 해당되는 것 좀 더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푸시 1과 푸시 2, 그다음에 팝 1과 팝 2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한번 써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이 요거는 푸시 1에 해당되는 거니까 푸시 1에 해당되는 이거는 쓰려면 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탑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이쪽에는 넣을 때마다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차곡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탑 1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한다면 n-1이라고 하는 초기값 가지고 쓰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다가 어떤 값을 주는데 그 값을 변수를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를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첫 번째 뭐 하냐면 여기서 다른 건 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예외 사항에 대한 것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저번 때이 여티 예외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스택이 꽉 찼을 때 공간이 없을 때 푸시하려면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따지는 조건에 대한 걸 여기서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탑 1이라고 하는 거가 뭐하고 관련되냐면 여기는 탑 여기에 있는 건 탑 2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고 여기는 탑 2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쓴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이거는 점점 감소하는 걸로 써야 되겠죠. 푸시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여기 탑 1이라고 하는 거와 탑 2라고 하는 게 동일한 위치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탑이고 여기도 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조건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유 공간이 없는 거니까 뿔이라고 쓰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강제 종료시켜 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탑의 위치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탑의 위치에다 집어넣는데 탑 1이라고 했으니까 탑 1은 여기서 현재 위치가 여기였으면 하나씩 하나씩 감소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탑 그다음에 1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시작은 n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n-1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스택 탑 1이라고 하는 데다가 a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걸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푸시 2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조건만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작 조건이 2라고 하는 거에서 답이 2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또 하나 아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는 하나씩 감소해줘서 들어가는데 하는 이건 0에서 1로 1에서 2로 집어넣는 게 위쪽으로 들어가니까 증가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여기도 똑같이 탑 2라고 하는 거와 탑 1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똑같은 조건이죠. 물론 뭐 1하고 1을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고 그렇다면 집어넣을 공간이 없는 거니까 여기도 뿔이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여기도 스택 2라고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 대신에 빼기 1이었는데 여기는 더하기 1 하면 돼. 합 2는 하고 스택 답 2에다가 a라고 하는 변수값을 집어넣는 매개 변수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팝에 해당되는 것도 이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언제 체크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 스택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대한 것만 이 그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잘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그냥 써주셨는지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 이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가능하다면 다 잘 푸시라고 드렸던 문제이긴 하죠. 더 쉬운 걸 쓸 수는 없고 해서 문제를 자, 두 개의 문제로 나눠져 있었는데 TN이라고 하는 거는 T의 n-1 플러스 C라고 하는 그런 걸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T의 이런 조건일 때 자, 이런 조건일 때 요거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마스터 정리라고 하는 거와 아니면 전개하는 과정을 한번 해봐라. 자, 참고로 마스터 정리에 대한 거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t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수식으로 표현됐을 때 점하시기 t라고 하는 게 이 b분의 n 플러스 fn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마스 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H의 N이라고 하는 일단 이제 이건 먼저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 식은 N이라고 하는 거에 지수 로그 B를 미스라는 A. 자, 근데 여기가 보게 되면 이거는 분모가 1이죠. 그 다음에 개수가 1이죠. 따라서 이거 보게 되면 여기 H의 N이라고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 N의 로그 B가 1이고 A가 1이고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로그 1에 만약에 X, Y는 X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냐면 이 얘기는 또 이제 X의 몇 승을 하게 되면 Y가 나온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를 아무리 몇 승을 한다 해도 Y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거죠. 정의가 안 되는 거죠. 로그 1의 그 미수의 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 정의는 적용 이 경우에 적용 불가. 이 경우 안 되니까 전개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tn은 t의 n-1에 플러스 c라고 쓴다. 그럼 요거는 다시 이 t의 n-2라고 하는 거에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리고 원래 c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풀어보게 되면 t의 n-2에 플러스 2c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계속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한 거하고 여기 개수하고 동일한 거니까 그 다음 건 이렇게 갈 거다 하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c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거다. 그럼 한참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t에 n-k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면 k가 앞에 나오고 또는 뭐 kc라고 하는 것 또는 ck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일단 여기 숫자 값에 해당하는 k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k라고 하는 걸 n-1이라고 하는 거일 때 한번 해보죠. 일때 여기 n-1을 넣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t의 n은 t의 n에 n-1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n-1 c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t에 이거는 1이 나오고 플러스 n-1 c. 자, 이건 어떤 값이었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n-1 c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1이고 물론 1 더하기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는 n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비고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점근적인 표현법 비고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게 되면 O of n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된 경우고 그다음에 t의 1은 1이다. 이건 똑같죠. t의 1은. 자, 여기도 마사 정리를 생각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H의 n. 그러면 HN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분모가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n의 로그 1에 그다음에 2. 근데 이게 1이 나온다면 안 된다 그러겠죠. 따라서 저 이거 정의가 안 됐죠. 따라서 이거는 전개할 수밖에 마스 정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전개하자.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그 단계별 전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2의 t의 n-1 그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본다면 다시 2의 그다음에 t의 n-1이라고 하는 거를 빼면 n-2라고 하는 거에 여기다 다시 원래 2가 있었고 2의 t의 n-2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는 2의 제곱에 t의 n-2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 더 간다면 2의 3승의 t의 n-3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 시킨다면 2의 k승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2의 k승은 t의 n-k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겠다. 그러면 n-k가 1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k가 얼마면 되냐면
N만 시리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N-를 여기다가 대신 바꿔 쓰면 되겠다. K 대신에. 그러면 T에 N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다가 K 대신에 N-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에 N-1승. 그리고 여기는 N-1을 넣었으니까 T에 1. 자, 이거는 얼마나 하냐면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2에 N-1승. 이거는 2에 N-1승이라고 쓸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 2에 N승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2의 N승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결과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전개한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자, 5번 문제는 뭐냐면 연결 구조체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1, A, B, C라고 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추리가 있었다 그러죠. 아니면 여기다가 F 쓸까요? 자, 이렇게 된 걸 배열로 한번 바꿔봐야지. 이건 이제 추리고 배열로 표현한다면 제일 먼저 1번 인덱스에 A라고 하는 루트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곱하기 2한 인덱스 위치에 B라고 하는 게 거기다 더하기 1한 거예요. C. 그리고 4번 위치에 D, 5번 위치에 E, 그다음에 6번 위치에는 없고 7번 위치에 F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추리에 해당되는 이런 모습을 연결 구조체로 되어 있는 걸 배열로 바꾸는 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문하는 걸 보게 되면 요거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방문하고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레벨 단위로 에 대한 어떤 방문 다시 말해서 트래버스다. 레벨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레벨 오더링이다라는 걸로.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첫 번째 A 하고 난 다음에 B, C 그리고 다시 와서 D 이런 순서대로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서대로 방문하는 알고리즘을 뭐냐면 레벨 오더링이다. 네,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것만 했었죠. 인오더, 그다음에 프리오더, 그다음에 포스트오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 구조할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 구조하고 이걸 동시에 들으신 분은 이걸 제 수업 시간에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알고리즘에서는 그냥 이 추리에 대한 것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쓰면 되겠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오더링 방법, 다시 말해 순서를 하는 거는 뭐를 쓰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걸 썼죠.
그 스택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내부 상태에서 스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스택을 쓰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재기적인 어떤 방식을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스택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고 재기적인 언어에서 이거를 허용하지 않을 적에는 스택을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디로 리턴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이 위치를 정해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는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결국은 스택을 사용한다. 근데 레벨 오더링을 할 때는 뭘 쓰냐면 큐를 사용해야 된다. 그 큐를 사용하기 때문에 큐에 대한 거를 집어넣으면서 위치에 해당되는 거를 산정해서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큐에 대한 거를 집어넣어 주자. 큐. 그냥 큐라고만 쓸게요. 여기 큐를 갖다가 비어 있는 상태로 큐. 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자. 큐 초기화 작업이죠. 첫 번째 뭐냐면 포인트 값을 보니까 이게 널이 아니었다. 만약에 널이었다라고 가정합니다. 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시작하는 것부터 추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턴.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노드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큐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루트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와 같이 큐에다가 A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요거를 빼서 하나씩 하나씩 또 저희 그 큐에 있는지에 대한 걸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큐에다 집어넣는 거죠. 포인트 값을 집어넣는. 그래서 큐에 뭔가 들어가면 요걸 빼고 요거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지에 대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큐에 넣었으니까 큐가 비어있지는 않겠죠. 시작할 적에는. 그럼 뭐 하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를 집어넣었던 걸 빼가지고 왼쪽은 어디 있고 이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먼저 딜리트 Q. Q에서 하나 빼버리는 거죠. A를 하나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Q에 해당되는 걸 인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C 언어에서 정수로 표현됐다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다가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데이터 값을 인쇄해 주면 되겠다. 뭐 이것도 뭐 생략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나서 요 포인트의 왼쪽과 오른쪽 차일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왼쪽 차일드 포인트의 왼쪽 차일드가 이 뭔가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큐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때 큐에다가 add q 그리고 왼쪽 거. 그래서 요거 시간의 관계를 가지고 쭉 따져보게 되면 A에서 다시 비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다시 A의 왼쪽 거 B를 갖다가 Q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차일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 Q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 차일드가 있으니까 D를 또다시 B 다음에 C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하는 거는 방문만 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 이거 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디다 집냐면 같이 배열로 집어넣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Q에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Q에 있는 거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기 하는 거 시작이 어디냐면 인덱스 값 1번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 좀 활용해서 인덱스 값 여기다가 하나 n이라고 하는 걸 1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 i라고 할까요? 인덱스 값.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걸로 여기 인쇄를 했는데 여기다가 써도 되고 프린트 대신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추리라고 하는 이런 배열, 이거 측정하는 배열로 쓸게요. 이렇게. 추리라고 하는 거에 인덱스 i라고 하는 데다가 뭐냐면 ptr이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값을 인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인쇄해 주는 것 대신에 이렇게 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i 값을 증가시켜 주면 되겠다. 자, 요것만 넣어 주면 되겠죠. 여기. 그래서 혹시 요 레벨 오더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면 요것만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거고 몰랐다면 이렇게 Q를 가지고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아이디어를 적으셨다 그러면 일단 Q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뭐 그렇게 적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로 이 부분 점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이제 그 문제 풀이는 중간고사에 대한 문제풀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직까지 채점 못했으니까 채점 다 되면 이 복사해서 채점한 결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0분 됐으니까 10시에 다시 시작할게요.